자, 오늘은 뱃살과 허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살이 이미 너무 많이 쪄 있다거나 혹은 배에 살은 없는데 가죽이 너무 늘어져 있다거나 한다면 이미 당신의 허리는 멀쩡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아침마다 붓기와의 전쟁을 벌인다거나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붓기 차이가 심하다거나 찐 건지 부은 건지 구분이 안 된다거나 하는 경험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기본 원리는 경추와 같습니다. 머리와 목, 가슴과 허리의 관계에서 허리 앞쪽에는 배가 있고 그 배 안에는 간, 위장, 십이장, 소장, 대장, 신장, 방광, 여자라면 자궁, 남자라면 정당과 전립선 이런 것들이 있다는 차이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모든 장기들을 허리 혼자서만 받치고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골반이라는 아주 든든한 지지 기반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추 관절이 눌리면 배의 천장 부분도 낮아지면서 장기들의 머리를 누르게 되겠죠. 그 밑을 받쳐주는 골반이 뒤쪽은 막혀 있는데 앞쪽은 열려 있습니다. 결국 살이 많이 찌지 않았더라도 요추 관절이 많이 눌리게 되면 장기들도 그만큼 많이 눌리면서 앞으로 밀려나서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형상이 되겠죠. 결국 살이 찌지 않고 말랐더라도 요추 관절이 많이 눌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장기들도 눌리게 되고 배의 모양은 앞으로 불룩해지게 되는 거죠. 배가 많이 불룩할수록 허리가 좋을 리 없겠죠. 자, 그런데 살까지 쪘다. 그러면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아래로 처지면 요추 전만을 시키게 되고 거기에 관절은 더 눌리게 될 테니 디스크가 발생될 가능성 높아지고요. 이 상태가 몇 년씩 유지된다면 나이가 젊더라도 관절 협착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처지는 뱃살을 골반으로 받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요추가 뒤로 밀리면서 일자가 되었다가 그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면은 오히려 역만곡이 일어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살이 많이 찔수록 디스크와 협착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저의 개인 트레이닝 사례에 대해서 소개했던 그 두 개의 영상 중에 첫 번째 영상에서 소개했던 이 두 명이 정확히 반대되는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둘 다 21살 때 저한테 트레이닝을 받은 거고요. 키가 같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관절이 많이 눌린 상태로 요추가 전만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아이는 관절이 눌리지는 않았지만 후만이 일어나면서 일자 허리 상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중 자체도 큰 차이가 있진 않았습니다. 첫째 아이는 미달에 가까운 정상 체중이었고 둘째 아이는 비만에 가까운 정상 체중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복부만 보면 오히려 반대일 것 같죠? 그리고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변화된 과정의 사진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이 아이가 배가 나왔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 달 후를 보면 첫째 아이는 허리가 펴질수록 배가 홀쭉하게 들어갔고 둘째 아이는 허리에 망곡이 생길수록 아랫배가 홀쭉해진 걸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본인이 체중이 많이 나가진 않는데 뱃살 때문에 고민이 많다면 살이 문제가 아니라 요추 관절이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뱃속 장기들의 위치를 보게 되면 신장이 요추에 가장 인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만큼 요추의 변형은 신장의 기능에 꽤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요? 신장의 기능은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겁니다. 좀 더 간단하고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내 몸속에 썩은 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신장의 기능이 저하됐다는 건 썩은 물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썩은 물은 맑은 물보다 이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테니 더 끈덕질 겁니다. 그리고 아주 당연하게도 맑은 물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잘 썩겠죠. 우리 몸에 좋을 리가 없는데 걸러내질 못하니 희석이라도 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필요한 물을 끌어모으게 되겠죠. 이러한 현상이 아마도 붓기라는 걸 겁니다. 얼굴에 피부로 가야 될 맑은 물이 얼굴 내에서 썩고 있는 물을 희석시키는데 다 사용돼서 잠깐만 잠들어도 얼굴이 띵띵 붓고 개기름은 잘잘잘 흐르는데 피부 자체는 건조한 현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신 물보다 배출되는 물의 양이 더 많은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시 차근히 생각해보면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신장 기능이 저하됐다는 거고, 신장 기능의 저하는 요추의 변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노폐물 빼내는데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 라는 이 말 한 가지만으로 물만 갖다 들이다 마셔 된다는 건 그냥 죽어라 죽어라 먹고 죽어라 하는 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어찌됐든 관절이 눌려서 피부는 처지고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체내에 계속해서 쌓인다면 내 몸의 부피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아, 나는 살이 찌진 않았으니 다행이다 싶은 분들도 계실 듯 한데요. 기능 이상이라는 것은 배출을 못한다도 되지만 구분을 못한다도 될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맑은 물, 썩은 물 구분하지 않고 남김없이 죄에다 배출시켜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약간의 붓기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점점점 심해진다면 그 차이만큼 요추 관절도 점점점 더 많이 눌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이제는 지난 영상의 말미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경추든 요추든 많이 눌리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펴주면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 방법이 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제 경험상으로 척추를 펴주는 데는 구르기가 짱입니다. 구르기라는 운동 자체가 척추에 특화된 운동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구르기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앞면이 많이 처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면을 밀어 올려줄 수 있는 동작을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부장가나 활자세, 비둘기 자세 같은 것들이 있겠죠. 여기부터는 근막이라는 것을 좀 알면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막을 알게 되면 내가 왜 몸치인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근막이라는 것은 근육의 피부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좀 나눠져 있어요. 후방을 싸고 있는 근막은 눈썹에서부터 뒤쪽으로, 전방은 뒤통수 바로 아래에서부터 목 옆줄기를 지나서 앞면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슴 끌어올리겠다고 턱 아무리 많이 높이 들어봐야 오히려 뒤통수가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니 가슴과 뱃살은 더 앞으로 처지게 될 겁니다. 뭐 턱이 너무 앞으로 빠지거나 높게 들리지만 않게 하셔도 충분할 겁니다. 자, 그런데 딱 이 시점쯤에 이런 생각이 들죠. 척추 관절 늘어나면 상체가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야? 이 아이의 변화 과정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건 엉덩이하고 되게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